여보세요, 최 사장님? 약속한 배당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아, 박 선생님. 죄송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정부 승인이 늦어져서. 정부 승인이요? 이미 다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추가 승인이 필요해졌어요. 환경 영향 평가 같은 거. 한 개월만 더 기다려 주시면 돼요.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뭐라고 해요? 한 개월만 더 기다리라고 하네.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고. 이상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연자와 같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인호입니다. 68세, 평생을 세무 공무원으로 살았습니다. 작년에 은퇴했을 때 통장 잔고는 1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40년을 바쳐 모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보면서도 저는 매일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항상 은행 통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12억이라는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12억이면 큰 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부부가 최소한의 생활을 하려면 한 달에 300만 원은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건강보험료, 생활비, 병원비까지 계산하면 더 많이 들었습니다. 12억으로는 고작 30년 정도밖에 버틸 수 없었습니다. 아내 순자 씨가 따뜻한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신문도 함께 들고 왔는데 헤드라인이 보였습니다. 노인 빈곤율 OECD 1위, 은퇴 후 생활비 부족 심각. 여보, 우리가 85세까지 산다고 하면 17년이야. 17년 동안 매월 300만 원씩 쓰면 6억이 넘어. 아내는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도 있고 애들도 잘 사는데 애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병원비는 따로야. 암이라도 걸리면. 무엇보다 무서웠던 것은 불안이었습니다. 매일 밤 계산기를 두드리며 과연 이 돈으로 죽을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우리 돈은 줄어만 갔습니다. 은행 금리는 고작 3%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돈이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격표를 보고 놀라 계란이 언제 이렇게 비싸졌어? 한 판에 9천 원이야. 요즘 다 이래요. 고깃값도 엄청 올랐어요. 계산대에서 영수증을 받은 저는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22만 원? 고작 3일치 장 보는데? 한국의 물가 상승은 은퇴자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소득은 없는데 지출은 계속 늘어나니까요.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10년도 못 버틸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본 유튜브 영상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작년에 한국에서 세부로 이주한 김영수입니다. 오늘은 제 한 달 생활비를 공개해 드릴게요. 유튜버가 영수증들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주거비예요.
풀옵션 콘도를 월 30만 원에 살고 있어요. 한국에서 200만 원은 내야 할 곳이에요. 수영장, 헬스장, 사우나 모두 무료입니다.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식비는 한 달에 15만 원이면 충분해요. 현지 레스토랑에서 해산물 요리가 5천 원이에요. 마사지는 한 번에 8천 원, 골프는 라운딩비가 3만 원입니다. 저는 갑자기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산해 보니 놀라웠습니다. 한국에서 300만 원으로 살던 것을 필리핀에서는 50만 원이면 더 좋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2억으로 200년을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아니, 과장해서 200년이 아니라 실제로도 50년은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보세요? 여보, 이것 좀 봐. 여기 필리핀이라는 곳에서는 우리 돈으로 정말 풍족하게 살 수 있대. 아내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필리핀이요? 갑자기 웬 필리핀을? 생각해봐. 한국에서 쪼들리며 30년 살 것인가, 아니면 따뜻한 나라에서 여유롭게 50년 살 것인가. 그날부터 저는 해외 이주에 대한 정보를 미친 듯이 찾았습니다. 유튜브, 블로그, 카페, 모든 곳에서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한국의 10분의 1 비용으로 10배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은퇴 천국, 월 100만 원으로 콘도 생활. 베트남 다낭 한국인 마을, 물가 10분의 1. 태국 치앙마이, 월세 20만 원의 풀빌라. 동남아 물가 비교, 한국 vs 필리핀. 영상마다 은퇴한 한국인들이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삶을 살고 있다. 매일이 휴가 같다. 돈 걱정 없이 산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모든 영상이 너무나 설득력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을 했습니다. 봐, 이분은 원래 서울에서 오피스텔에 살았대. 월세만 80만 원 냈는데 필리핀에서는 바다 앞 콘도를 30만 원에 살고 있어. 아내는 그래도 우리가 갑자기 외국에서 어떻게 살아요? 체험해 보자는 거야. 2주 정도만 가서 직접 보는 거지. 여행 겸해서. 여행비는 얼마나 들어요? 항공료 200만 원, 숙박비 100만 원. 300만 원이면 충분해. 한국에서 한 달 생활비잖아. 아내를 설득하는 데는 2주가 걸렸습니다. 매일 새로운 영상을 보여주고 비용을 계산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냥 한번 보고 오는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했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아내와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었습니다. 40년 만에 떠나는 해외여행이었습니다. 아니, 여행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창가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설렘에 차 있었고 아내는 약간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내를 안심시키려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한국만 봤잖아. 이제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어. 정말 괜찮을까요? 우리 나이에.
걱정하지 마. 요즘은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살고 있다고 해. 언어 문제도 없을 거야. 벌써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바다 좀 봐.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색깔이야.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필리핀 바다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에메랄드색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 이미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마침내 세부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따뜻한 햇살과 야자수가 그들을 맞았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30도의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와, 한국은 지금 영하 10도인데 여기는 반팔을 입어도 되겠어. 픽업 서비스 기사가 다가왔습니다. 한국어가 유창한 현지인 리사였습니다. 박인호 선생님이시죠? 저는 리사예요. 앞으로 2주 동안 가이드를 맡을 거예요. 유창한 한국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말을 정말 잘하시네요. 한국에서 5년을 살았어요. 한국 분들 많이 안내해 드렸거든요. 세부에 오신 건 정말 좋은 결정이세요. 리사의 미소가 정말 따뜻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펼쳐진 세부의 풍경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야자수, 바다, 화려한 리조트들. 리사는 저에게 설명을 잘 해주었습니다. 요즘 한국 분들이 정말 많이 오세요. 특히 은퇴하신 분들이 많아요. 모두들 한국보다 훨씬 행복하게 사신다고 하세요. 정말 그런가요? 네, 물가도 저렴하고 날씨도 좋고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없어요. 한국은 너무 바쁘잖아요. 리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은퇴했는데도 바빴습니다. 곧이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고급 콘도 단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OCEAN VIEW PREMIUMCONDOMINIUM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머무실 곳이에요. 한국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콘도예요. 와, 정말 고급스럽네요. 입구부터 호텔 같았습니다. 24시간 경비, 리셉션 데스크, 그리고 로비는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고 소파에는 한국인으로 보이는 중년 부부들이 앉아 담소하고 있었습니다. 수영장, 헬스장, 사우나, 바베큐장 모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24시간 보안이라 정말 안전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콘도 문이 열리자 넓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발코니 너머로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 정말 바다가 보이네요. 아내는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우리 아파트보다 훨씬 넓어. 이게 30만 원이라고? 네, 한국 돈으로 월 30만 원이에요.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모두 포함해서요. 저는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푸른 바다와 야자수, 그리고 멀리 보이는 작은 섬들. 여보, 이 전망 좀 봐. 아내도 나와서 감탄했습니다. 정말 그림 같네요. 매일 이런 전망을 볼 수 있다니.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여기서 살아야겠다고.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삶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저는 아내와 수영장 옆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이런 게 인생이지. 한국에서는 언제 이런 여유를 가져봤나? 정말 좋네요. 이렇게 평화로운 곳이. 수영장에는 다른 한국인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편안해 보였습니다. 첫날부터 마음에 들었습니다. 시설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무엇보다 이 여유로움이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를 체험해 보았습니다. 로컬 마켓에서 쇼핑 열대과일 1kg에 1,000원. 해산물 레스토랑 푸짐한 식사 8,000원. 마사지샵 1시간 전신 마사지 8,000원. 골프장 18홀 라운딩 3만원. 해변에서 산책. 택시 이용 시내 어디든 3,000원. 저는 첫 2주는 정말 천국이었습니다. 매일이 휴가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한 번 외식하는 비용으로 일주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마사지는 한국의 5분의 1 가격이었고 골프는 10분의 1 가격이었습니다. 저와 아내가 바다를 바라보며 해산물 요리를 먹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킹크랩, 새우, 생선구이가 가득했습니다. 이 많은 음식이 8,000원이라니. 한국에서는 킹크랩 하나만 5만 원인데요. 여기서 살면 정말 부자가 된 기분일 거야. 12억이면 진짜 재벌 수준이지. 그런데 정말 여기서 살 생각이세요? 왜? 싫어? 싫지는 않은데. 갑자기 모든 걸 바꾸기에는. 여보,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까? 우리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때는 정말 확신했습니다. 여기서 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돈 걱정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매일 이렇게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달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인호가 거실로 나와 발코니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운 바다였지만 왠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매일 바빴습니다. 일도 있고 만날 사람도 있고 해야 할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은 오전 11시까지 늦잠을 자고 오후 1시쯤 늦은 식사를 하고 나서 수영장에서 멍하니 앉아있기. 그리고 낮잠 또 수영장 저녁 식사, TV 시청 잠자리. 그래요,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40년 동안 바쁘게 살았으니까 이런 여유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니 지루했습니다. 가끔 혼자 수영장 옆 의자에 앉아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물놀이를 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수영장에 나와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수영을 할 수도 없고 책을 읽기에는 너무 덥고 그냥 앉아서 시간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뭐 하세요? 그냥 앉아 있어. 심심하시죠? 응, 좀. 저도 그래요. 할 일이 없어서.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집안일도 있고 친구들도 만나고 문화센터도 다녔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와 아내가 소파에 앉아 한국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뭐하고 사는 걸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매일 먹고, 자고, 수영장 가고. 이게 다예요? 여유로운 삶이잖아. 저는 애써 대답했습니다. 여유로운 건지, 무의미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돈은 많아도 할 일이 없으니 무의미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바빠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일도 있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있고 어느 날 택시를 타고 시내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별로 재미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광지도 금방 실증났습니다. 볼 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 안에 다 봐버렸습니다. 저기 또 교회네요. 별로 새로울 게 없네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돈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할 일이 있어야 하고, 목표가 있어야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참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좋은 조건인데 왜 불안했을까요? 아마도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은 세부의 한 리조트 레스토랑에서 한국 교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20여 명의 중장년층이 둥글게 앉아 담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한국 교민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김상호 씨를 만났습니다. 여기 온 지 3년 됐는데 정말 후회 안 해요. 한국에서는 눈치 보며 살았는데 여긴 자유로워요. 옆에 있는 이영희 씨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골프도 매일 치고 마사지도 매일 받고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저는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생활비는 정말 저렴한가요? 한 달에 100만 원이면 호화롭게 살아요. 한국에서 300만 원으로 살던 것보다 훨씬 좋아요. 이영애 씨는 저는 50만 원으로도 충분해요. 현지 음식 먹고 로컬 마사지 받고 이때 중년 한국인이 다가왔습니다. 말쑥한 정장 차림의 최영수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분이시네요. 저는 이곳에서 사업하는 최영수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박인호입니다.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에게 물었습니다. 세무 공무원을 40년 했습니다. 작년에 은퇴했어요. 오, 세무 전문가시군요. 그럼 투자에 관심이 있으실 텐데. 혹시 시간 있으시면 좋은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최 사장은 정말 친근했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한국 사람이라는 동질감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3년째 세부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곳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연 15-20%예요. 한국 은행 금리가 얼마죠? 3%? 여기서는 그 7배를 벌 수 있어요. 인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정말인가요?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나요? 박 선생님은 세무 전문가시잖아요.
이런 분한테 허튼 소리 하겠어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전혀요. 정부에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고, 저도 3년째 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손해본 적 없어요. 최 사장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CBU PREMIUM DVEL OPMENTCO LTD CEO 최영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시간 있으시면 사무실로 오세요. 자세한 설명 드릴게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에서는 3% 금리로 평생 살아야 하는데 여기서는 20%를 받을 수 있다니. 12억에 20%면 연 2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2천만 원씩 들어온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리사에게도 그에 대해 들었습니다. 최 사장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에요. 이미 많은 한국 분들이 투자해서 성공하셨어요. 리사도 적극 추천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투자했나요? 최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작년에 2억 투자해서 4천만 원을 벌었어요. 이영희 씨는 올해 3억 추가 투자했고요. 저는 김철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정말 좋아요. 저는 작년에 2억 넣었는데 벌써 4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올해도 또 들어올 예정이고요. 이영희 씨도. 저는 처음에 1억만 했는데 너무 좋아서 3억 더 했어요. 이제 월 수입이 600만 원이에요. 교민들의 증언이 더해지니 더욱 믿음이 갔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은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최 사장의 사무실에 갔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벽에는 각종 인허 가증과 상장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필리핀 정부 승인, 세부시 건설 허가, 외국인 투자 우대업체 등의 문서들이 보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세부 시내 최고 입지에 리조트를 짓는 거예요. 정부 승인도 다 받았고 벌써 60% 정도 분양이 완료됐어요. 최 사장이 화려한 브로셔를 보여줬습니다. 3D 조감도, 설계도면, 예상 수익률 표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이 리조트가 완공되면 세부 최고 수준이 될 거예요. 한국 제주도 신라 호텔 수준으로 만들 계획이거든요. 언제 완공 예정인가요? 내년 12월이요. 하지만 투자 수익은 지금부터 나와요. 건설 과정에서도 계속 수익이 발생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벌 수 있나요? 1억 투자하시면 연 2천만 원, 3억 투자하시면 6천만 원, 5억 투자하시면 연 1억을 보장해요. 브로셔에는 상세한 수익률 표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듯했습니다. 브로셔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정부 승인서도 있었고, 건설사 도면도 있었고, 심지어 은행 대출 승인서까지 있었습니다. 리사도 옆에서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박 선생님 같은 분이 투자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세무 전문가시니까 이런 투자의 가치를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박 선생님, 죄송하지만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이 조건은 이번 달까지만 유효하거든요. 왜 이번 달까지만이죠? 70% 분양이 완료되면 수익률을 15%로 낮출 예정이에요.
지금이 20%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거든요. 정말 그럴듯한 설명이었습니다. 분양률이 높아지면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맞았습니다. 생각해 볼 시간을 좀 주세요. 물론이죠. 하지만 정말 좋은 기회예요. 박 선생님 같은 분을 위한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내와 해변을 걸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정말 투자하실 생각이세요? 이노.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아. 한국에서 평생 3% 금리로 살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20%를 받을 것인가? 하지만 너무 위험해요. 우리 나이에 도박을. 도박이 아니야. 투자야. 제가 40년 세무일 했는데 이 정도 투자 안목은 있어. 그래도 모든 돈을 걸 순 없잖아요. 전부 다 하자는 게 아니야. 5억 정도만 해보자는 거야. 5억이요? 그것도 너무 많아요. 5억으로 연 1억을 받는 거야. 10년이면 원금 회수하고도 5억이 남아. 20년이면 20억이 되는 거야. 계산해 보니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수익률이었습니다. 정말 확실한가요? 최 사장님을 봐. 3년째 성공적으로 하고 있잖아. 그리고 다른 교민들도 다 만족해해. 그럼 조금만 해봐요. 1-2억 정도만. 1-2억으로는 별 의미가 없어. 최소 5억은 해야 제대로 된 수익을 볼 수 있어. 그래도 5억은 우리 돈의 절반인데. 걱정하지 마. 3개월마다 중간 정산도 해준다고 했어. 문제가 있으면 그때 빼면 되니까. 저는 그날 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12억으로 30년을 간신히 버티는 삶 vs 필리핀에서 20% 수익으로 풍족한 살.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며칠 후 최 사장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저는 계약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꺼운 계약서였습니다. 현명한 결정을 하셨어요. 1년 후에는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5억을 투자했으니까 1억은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3개월마다 중간 정산도 해드려요.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정말 완벽했습니다. 변호사 검토필, 공증, 모든 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리사도 옆에 함께 있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정말 좋은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박 선생님 같은 분이 투자해 주시니 저희도 든든해요. 앞으로도 계속 연락드릴게요. 최 사장은 활짝 웃으며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의심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리고 다음에 오실 때는 더 좋은 프로젝트도 소개해 드릴게요. 이것보다 수익률이 더 높은 것도 있거든요. 막상 계약을 마치고 나니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희는 귀국하는 비행기 안이었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웠지만 아내는 여전히 약간 불안해 보였습니다. 잘 된 거야, 여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야. 정말 괜찮을까요? 걱정하지 마.
3개월 후면 첫 배당금이 들어올 거야. 그러면 확신하게 될 거야.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은 마음이 설렜습니다. 3개월 후면 2,500만 원이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고 3개월 후 저는 휴대폰으로 최 사장에게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최 사장님? 약속한 배당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아, 박 선생님. 죄송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정부 승인이 늦어져서. 정부 승인이요? 이미 다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추가 승인이 필요해졌어요. 환경 영향 평가 같은 거. 한 개월만 더 기다려 주시면 돼요.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뭐라고 해요? 한 개월만 더 기다리라고 하네.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고. 이상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아직 단정하기엔 일러. 해외 투자는 원래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하지만 저의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불안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최 사장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화면에는 필리핀 투자 사기 관련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기사 제목: 한국인 노인층 대상 필리핀 투자 사기 급증. 피해액 수백억 원.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다른 사건일 거야. 아니에요. 기사를 읽어보세요. 우리랑 똑같잖아요. 20% 수익률 보장, 3개월 정산, 정부 승인. 저는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똑같은 수법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당했다는 것을. 리사한테라도 연락해봐요. 이노가 리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안 받아. 리사도 안 받아. 이제 믿겠어요? 우리 당한 거예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계약서도 있고 사무실도 봤는데. 당장 필리핀에 가봐요. 확인해야 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세부 시내에 도착해 저와 아내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최 사장의 사무실이 있던 건물 앞이었습니다. 여기였는데 건물이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임대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이럴 수가. 저는 건물 관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Excuse me, where is Mr. CHOIS 오피스? 관리인은 최 사장이 2달 전에 떠났다고 했습니다. 주소도 남기지 않고. 아내는 교민 모임 사람들한테 물어보자고 했습니다. 한국 교민 모임 장소로 갔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레스토랑 직원은 한국 사람들 1달 전부터 안 와요. 모두 떠났어요. 김철수 씨, 이영희 씨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연락처도 가짜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5억.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이
내가 바보였어. 어떻게 이럴 수가. 이제 어떻게 해요? 한국 가서 어떻게 살아요? 남은 돈이라도 아껴서 살아야지. 이때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카지노 광고였습니다. 잃은 돈 되찾으세요. 세부 카지노에서 행운을 잡으세요. 첫 게임 100% 보너스. 그 순간 미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잃은 돈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여보, 혹시 카지노에서 잃은 돈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아내는 기가 찬 듯이 대답했습니다. 미쳤어요? 도박을요? 도박이 아니야. 마지막 기회라고. 5억을 그냥 날릴 순 없잖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100만 원만. 딱 100만 원만 해볼게. 아내가 고개를 저었지만 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밤 카지노에 갔습니다. 화려한 카지노 내부였습니다. 저는 혼자서 블랙잭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딜러는 영어로 플레이스 요 배츠 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10만 원 칩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10만 원만 걸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운 좋게 이겼습니다. 10만 원이 20만 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작은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 게임에서도 이겼습니다. 20만 원이 40만 원이 되었습니다. 연속으로 이기니까 착각했습니다. 내가 돈을 되찾을 수 있다고. 이게 운명이다고. 흥분한 저는 더 큰 금액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50만 원, 100만 원. 하지만 곧 연패가 시작되었습니다. 딜러는 살이 서, 하우스 윈츠. 하지만 도박장에서 계속 이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 번 지면 더 큰 돈을 걸어서 만회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잃는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밤마다 저는 카지노에 갔습니다. 점점 더 큰 금액을 걸고 잃을 때마다 호텔로 돌아와 아내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2주 만에 3억을 더 잃었습니다. 총 8억이 사라졌습니다. 12억 중에 고작 4억만 남았습니다. 싸우다 지친 아내는 저는 먼저 한국에 가겠어요. 더 이상 못 봐주겠어요. 당신은 이제 제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달라질 게 있나요? 우리 평생 모은 돈이 다 날아갔는데. 아내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남은 돈이라도 아껴서 한국에 돌아와요. 더 이상 돈을 잃지 말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 후 일주일 더 카지노에 나갔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돈을 잃었습니다. 12억 3천만 원. 전부 잃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결국 호텔비도 낼 수 없어서 체크아웃 당했습니다. 거리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68세의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초라한 모습으로 교민회를 찾았습니다. 교민회 직원은 얘기해 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하셨어요. 올해만 30명 넘게 오셨네요.
다들 어떻게 되셨나요? 대부분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저희가 항공료는 지원해 드려요. 그래서 한국행 비행기표는 교민회에서 도와줬습니다. 그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한국에 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저는 혼자 입국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정말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12억을 가지고 갔다가 빈손으로요. 결국 저는 68세의 경비원이 되었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했습니다. 일할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매일 밤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욕심이었습니다. 더 많이 벌고 싶었던 욕심이 모든 걸 망쳤습니다. 한국에 온 지 6개월 후 아내가 경비실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보, 힘들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이 말렸는데.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다시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원룸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에 삽니다. 12억짜리 아파트는 처분했습니다. 남은 빚을 갚기 위해서 아내는 고맙게도 그래도 함께 있으니까 좋아요. 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게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 1년 전 12억을 가지고도 불안했던 제가 이상했습니다. 지금은 월 200만 원으로도 행복합니다. 아내가 있고 일할 곳이 있고 건강하니까요. 저는 요즘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세요, 경비 아저씨.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습니다. 40년 세무 공무원으로 일했던 제가 경비원이 되다니. 하지만 지금은 자랑스럽습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니까요. 일요일 오후 저와 아내는 손을 잡고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후회하지 않아요? 뭘? 필리핀 간 거요. 글쎄, 후회한다고 돈이 돌아오나? 오히려 배운 게 많아. 뭘 배웠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욕심을 부리면 모든 걸 잃는다는 걸.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돈의 진짜 가치,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욕심의 무서움을. 요즘 일기를 씁니다. 제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가끔 필리핀에서 만난 사람들 생각이 납니다. 최 사장, 리사. 그들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날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경제면에 해외 투자 관련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동남아 투자 사기 피해 늘어 전문가 과도한 수익률 약속주의.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휴대폰을 꺼내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제 경험담을 올립니다. 한 사람이라도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기당한 68세 은퇴자의 고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필리핀에서 12억을 잃고 돌아온 박인호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매주 한 번씩 글을 올립니다. 제가 어떻게 당했는지, 어떤 수법이었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댓글로 감사 인사를 받을 때가 가장 보람됩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부자일까요? 12억을 가지고도 불안했던 제가 부자였을까요? 아니면 200만 원으로도 행복한 지금의 제가 부자일까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확실한 것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더 큰 것을 위해 모든 걸 걸 것인가?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드라마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해외 투자 시 반드시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셔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 주세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